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입니다.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해마다 오르는 실손 의료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비 보험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오늘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험 플랜 119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험료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최신 보험 정보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요즘 떠오르는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오늘은 수술비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이성열 전문가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성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는데요. 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상해든, 질병이든,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3대 질병, 항상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암, 뇌, 그 다음에 심장, 그런 이제 진단비를 좀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진단비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수술비 보험으로 해서 좀 대체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술비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부터 또 이제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이제 심혈관 계통에 조금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갑자기 좀 쓰러지시는 그런 경우도 좀 생기시는 건데, 그렇게 되시면 이제 또 수술도 또 들어가시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가 좀 유익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보험을 가입을 할 때 항상 계속 강조를 하는 거지만 이 실손 의료비를 제일 먼저 가입을 하죠. 이 실손 의료비는 이제 보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장을 이제 먼저 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단비. 이제 진단비가 이제 3대 진단이라고 하죠. 이 3대 질환으로 이제 했을 경우에 이 3대 질환 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그다음에 허혈성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진단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비쌉니다. 나이가 어리스러운 이제 저렴하지만 나이가 좀 이제 많아질수록은 진단비가 상당히 비싼데요. 이 진단비가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요즘은 이제 수술비가 상당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 수술비 보험으로 조금 커버를 좀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수술비, 예전에는 이 실손 의료비 다음에 진단비 다음에 일당 그렇게 입원 일당으로 저희가 대체를 했었지만, 이 일당은 지금 어떠한 저희가 암이 걸리든 3대 질환이 걸렸을 때 이 일당이 그렇게까지 좀 많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좀 왔습니다. 암이 걸려도 일주일 안에 수술받고 다 퇴원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수술비가 상당히 좀 일당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좀 온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2018년, 올해가 2020년이지만 2018년도 이 사망 원인 통계를 좀 보게 되면 무조건 이제 암입니다. 이제 암이 부동의 1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 그 다음에 폐렴. 원래는 이제 폐렴이 4위였는데 좀 올라갔죠. 요새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제 했을 때 이런 폐렴 같은 경우 해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폐렴에 걸리게 되면 사망이 원인이 이제 뇌혈관 질환보다 조금 올라간 상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암, 그다음에 심장 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에 대해서는 항상 이 3대 질환에 대해서는 항상 그 명심을 하셔서 이 3대 질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짜임새 있게 가져갈 것이란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 알츠하이머, 뭐 치매죠. 치매도 이제 갑자기 좀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 치매에 대해서도 좀 제가 좀 뒤에서 좀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대 질환 중에 첫 번째, 이 뇌혈관 질환인데요. 이 뇌혈관 질환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 뇌졸중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 뇌출혈과 뇌경색을 같이 이제 커버를 하는 이제 담보인데요. 이 담보 중에서도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라 그래서 이 뇌졸중과 뇌출혈을 전부 다 통틀어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신 건데요. I60부터 69까지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신 건데 이 뇌혈관 질환이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요즘은 뭐 유병자 보험도 많이 나와서 다 들어갈 수가 있으세요. 그렇지만 예전 한두 달 전보다 지금은 조금 이 뇌혈관 질환이 담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뭐 30대 뭐 0세부터 30세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신 만큼은 최대한 들어갈 수가 있으니 좋으시고요. 또 그다음에 뭐 50대, 60대 그렇게 되시게 되시는 분들은 이 뇌혈관 질환이 건강하신 분들도 요새는 뭐 3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 300을 이제 수술비로 이제 채워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꼭 진단비가 있으시면 좋지만 이 진단비가 없으신 분들은 수술비로 꼭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100%, 그다음에 이 뇌졸중은 77% 정도가 되시는 거고, 가지고 계신 보험이 난 손해보험을 하나도 없고 생명보험밖에 없다. 그렇게 되시면 꼭 이 뇌출혈만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십니다. 생명보험은 아직까지는 요즘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뇌졸중이 예전 보험 2004년 전 보험은 뇌졸중이 들어가 있지만 이 이후의 보험은 전부 다 이 뇌출혈로밖에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특약이 안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보험이 생명보험만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이 담보가 뇌졸중 담보가 있는지 내가 언제 가입을 했는지는 꼭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이제 심장 질환이죠. 지금 뭐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좀 많이 걸리시는, 갑자기 이제 쓰러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게 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협심증입니다. 이 협심증이 요새는 나이대가 20대 후반부터도 이제 협심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그냥 동일하게 다 같이 급성 심근경색은 들어가 있으십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여기 촉발성 심근경색증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심장마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이 만성적으로 이제 심근경색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세요. 이게 급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갑자기 생긴 심근경색이 돼야지만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심장도 있고 뇌도 있고 하지만 이 5대 기관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대 기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가 요새는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열하고 비관열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 5대 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뇌질환,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 중에 허혈성, 그 다음에 류마티스, 그 다음에 심장병,
그다음에 간 질환이 있고요. 요 폐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폐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조금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기관지 확장증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신장 질환도 있어요. 만성 신부전도 있으시고 그냥 신부전도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잘못하시게 되면 이제 수술까지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 수술비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진단비 하나만 갖고 어떠한 소득을 좀 이제 커버를 했었지만, 그다음에 간병비하고 이제 커버를 했었지만, 이제 진단비를 저희가 뭐 뇌혈관 같은 경우, 뭐 뇌졸중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보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암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뭐 평균 뭐 1억 정도 가져가신다고 하시지만, 이 암하고 이 뇌졸중이든 뭐 뇌혈관이든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이든 이런 걸 좀 보시게 되시게 되면 거의 평균 우리나라 분들이 가져가신 경우가 평균 한 5천, 암이 5천이시고 뇌졸중이 한 2천, 그다음에 급성도 한 2천 정도가 평균적으로 가져가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떠한 그 뭐 암이 걸렸을 때, 그러면 뭐 뇌혈관이 걸렸을 때, 뭐 급성심이 걸렸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암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요즘에 그 소득에 대해서 크게 좀 신경을 안 쓰는데요. 왜 그러냐면 뭐 암이 요새 그 워낙에 그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되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뇌혈관하고요, 허혈성 같은 경우는 특히 뇌혈관 같은 경우는 한번 쓰러지시게 되면 조금 평균 한 2년에서 한 5년 정도까지는 일상생활이 좀 그 회사 생활이 좀 힘드시기 때문에 소득이 좀 많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병비가 좀 많이 필요하신 경우가 좀 생깁니다. 이 허혈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좀 심하진 않지만 이 뇌혈관이 상당히 좀 중요한 담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심도 있는 보장이 가능한 신수술비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뇌경색 수술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이 수술 회복 기간, 그다음에 소득, 간병 보장이 좀 필요한 거고요. 긴 병의 효자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뇌혈관 질환이 걸려서, 만약에 뇌경색에 걸려서 병원에 오래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간병에 대해서 되게 아주 크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병비가 요새는 또 간병비 보험도 나왔기는 하지만 이 간병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이 간병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얼만큼 소득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한 질병으로 소득 상실 기간, 그 다음에 이제 간병 보장을 어떻게 강화를 하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수술비로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수술비가 2대 질환, 뭐 뇌하고 심장이고요. 그다음 5대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 심장, 뭐 폐, 뭐 신장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1대부터 시작을 해서 요새는 100일대 수술비까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어떠한 옛날에는 생명보험만 이제 종수술비라 그래갖고 뭐 질병에서 상해든 그냥 한 통틀어서 1에서 뭐 3종 있었던 적이 있었고, 요즘은 1에서 5종 해갖고 있었는데, 요새는 손해보험도 신질병 신상해 해갖고 1에서 5종 수술비라는 담보가 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술비를 좀 또 살펴보시게 되면 5대 기간 그리고 2대 질병, 제가 좀 전에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2대 질병 수술비, 요거는 다 통틀어서 뇌, 심, 간, 폐, 신장을 이 5대 기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13대 질병 수술비도 있고 뭐 100일대 질병 수술비가 있는데, 뭐 10대 질병이라고 하게 되면 뭐 13대 질병 안에는 10대 질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10대 질병은 당뇨병,
그다음에 심장 고혈압, 뭐 뇌혈관, 간질환, 그다음에 요건 다 같이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1대 질병 같은 경우는 급성 췌장염, 저희가 제일 잘 이제 많이 걸리는 거를 좀 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다음에 당관이 있고요, 췌장의 양성종양, 그다음에 유방의 양성종양. 이게 좀 문제가 뭐 여기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성분들 이 유방암 아니면 유방의 뭐 양성종양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요 21대 질병 수술에 이 유방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27대 질병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결핵. 우리나라가 결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요새 결핵도 많이 생기시는 분 많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또 제일 많이 걸리시는 갑상선 질환, 그다음에 뭐 폐렴. 예, 요즘 이제 계속 나오죠. 폐렴이 이제 국가 그 질병으로 이제 대형 전염병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수술을 필요하신 분들은, 이 수술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로 인해서 수술하시게 되면 다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27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녹내장도 여기 다 들어가고 위 12지장 궤양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잠깐 보험료를 좀 뽑아봤는데요. 이건 20년납 100세 만기 이제 무해지형이라고 하는데, 이 무해지형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이제 차츰차츰 어떤 보험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무해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무해지형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45세 같은 경우는 4만 6천 원 정도, 그다음 50세는 5만 1천 원,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45세 같은 경우는 3만 3천 원, 그리고 50세 같은 경우는 3만 5천 원. 이게 보시게 되면 여성분들은 보험료가 좀 저렴합니다, 남자보다. 왜 그러냐면 수술 받으시는 경우가 남자분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조금 보험료가 좀 비싸지만, 여기 보장 같은 경우는 보면 뇌혈관 수술비가 1,000만 원 들어 있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1,0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이 뇌혈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뇌경색, 뭐 뇌출혈, 뭐 지주막하 출혈 다 포함되시는 거고요. 이 허혈성도 협심증, 그냥 급성심근경색 다 포함되시는 수술이십니다. 그다음에 21대 이상 각각 수술비가 300만 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건 500만 원도 가입도 되시는 거고요. 나이에 따라 틀리지만. 그다음에 5대 기간 수술비도 2,100만 원이지만 최대 3,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는 거고요. 질병 수술비, 그냥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든지 간에 매 회마다 30만 원씩 드리는 그런 담보세요. 그래서 이 보장이 이제 이런 수술비를 가입을 했을 때 보장을 어떻게 받느냐, 좀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뇌혈관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뇌졸중 진단비가 예를 들어 진단비가 3,000만 원 있다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게 되면, 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뇌경색으로 걸려서 이제 수술까지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진단비는 3,000만 원은 받겠죠. 그랬을 경우에 수술비로만 얼마를 드리냐면 5대 기간 수술비 3,000까지 해서 뇌혈관 1,000, 그다음에 뭐 77대든 뭐 100일대든 뭐 이제 2,000만 원 넣은 거고요. 18대 뭐 질병 수술비 다 해서 6,310만 원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6,310만 원 여기다 더하시게 되면 9,31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전부 다 요 허혈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급성심근경색이 뭐 3,000만 원 들어있다 하게 되면 똑같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9,31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단비가 아예 없다, 돈이 좀 부족해서 진단비를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수술비 담보로 저렴한 비용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진단비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간, 폐, 신장 질환으로 수술하시게 되면 3,900만 원.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손목 터널 증후군들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건 간단한 수술이지만 이 수술비 같은 경우도 160만 원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한 편도선 수술. 제가 좀 이거를 좀 의아했는데요. 편도 수술.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저도 어렸을 때 편도선 수술을 했지만 편도선 수술을 하게 되면 평균 한 2박 3일 정도 요새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비는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수술비로 510만 원을 받아갈 수가 있으세요. 요거는 실비는 제외입니다. 실비는 실비대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 수술비 따로 510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비 자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냥 질병 수술비 30만 원, 상해 수술비 50만 원 해갖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종수술비라고 해서 1에서 5종 그런 것 같은 경우 간단한 이 편도선 수술 같은 경우는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10만 원밖에 안 나왔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 이상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오늘에 대한 최종 정리를 좀 해드리게 되면 저희가 큰 질병, 3대 질병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3대 질병일수록 부담되는 이 수술비를 꼭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보험이 증권에 내가 수술비가 얼마큼 들어있는가라는 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수술비를 꼭 한번 별로 없으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수술비를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좀 좋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돈도 많이 벌면 저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돈은 필수 불가결한 따라오는 거지만 건강이 따라주지를 않게 되면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미래는 이제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강의는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는 수술비 담보는 꼭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조금 단돈 몇만 원을 되는 보험으로 다시 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열 전문가와 라이프라는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술비 보험이 떠오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실비와 진단비까지 있으시다면 그다음 준비할 게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면서 반복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게 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부터 실비에 대한 부담이 갱신되는 만큼 크실 텐데 나중에 이를 대체하기에도 수술비 보험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지금 보험이 많이 있으셔도 참 많은 분들이 고려하고 계신 게 이 수술비 보험인데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신 게 수술비 보험인데 그럼 이름 그대로 수술을 꼭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궁금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진단비를 받는 게 더 좋은 보험 아닐까? 좀 비교를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제 수술비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술은 당연히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수술비 보험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하도 이제 의술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시술이란 걸 또 받죠. 이 시술이란 걸 받게 되면은 이 시술 같은 경우는 수술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로 이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했을 때 관열 수술도 있고 비관열 수술도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술비는 우리가 저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수술이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이라는 거 하게 되면 이 혈관이 막혀서 이 혈관을 뚫어주는 관열 수술이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이제 봤을 때 편도선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술이 들어가서 편도를 제거를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은 어떻게 저희가 살면서
뭐 건강하게 살면은 제일 좋지만 어떠한 사는 동안에 저 같은 경우도 뭐 수술을 지금 뭐 살면서 한 6번 정도 받았는데 살면서 뭐 편도선 수술이든 허리 디스크 수술이든 뭐 수술은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술비 보험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진단비도 필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일정 진단을 받으면은 수술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수술비를 받으면 더욱더 든든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큰 수술은 물론이고 정말 작은 시술을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한번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의 장단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장점과 또 단점이 있을까요? 예, 이제 저희 수술비 보험의 그 장단점을 좀 보게 되면 단점은 솔직히 좀 찾아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조금, 진단비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세요, 진단비가. 진단비보다는 많이 저렴하십니다. 이 수술비가 아주 많이 저렴하세요. 이 저렴하시기 때문에 단점은 조금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굳이 단점을 찾자라고 하게 되면 시술은 수술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신상해 그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이 종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1에서 5종. 이 1에서 5종에 대한 생명보험도 마찬가지로 1에서 5종. 이 1에서 5종 같은 경우는 시술도 수술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경색 같은 경우 아니면 편도선상 같은 경우 그거를 간단한 시술로 했다 했을 경우에는 수술비가 안 나가겠지만 이 1에서 5종에 대한 수술비는 나가시게 됩니다. 이게 시술로 볼 것이냐 수술로 볼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판단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거는 시술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수술에 대한 그 진단서를 띄워주지는 않아요. 진단서를 띄워주지 않기 때문에 이 수술에 대한 진단서를 띄워준다고 하게 되면 보험사는 수술로 보기 때문에 수술비는 당연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수술비 보험료 단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단 진단비가 좋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기에도 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최대 준비하셔도 1억 원 이상 준비하기 힘드시지만은요. 자, 여러분들이 좀 보험료를 훨씬 저렴하게, 그런데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성열 전문가와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내 보험을 정말 빈틈없이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요, 꼭 수술비 보험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돈 4만 원의 보험료로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노화로 인한 수술까지 포함해서 매번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보험이니까요. 자, 그런데 수술비에 정말 종류가 다양한 만큼 최대한 넓은 보장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연락 주셔서 가장 유리한 수술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전화와 문자 통해서 보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리모델링 상담까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세세하게 1대1로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화면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31살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3, 4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약을 처방받아 먹다가 지금은 괜찮아져서 가끔씩만 먹습니다. 제가 가진 보험이 실비보험밖에 없는데 병력이 있어서 다른 보험은 들고 싶어도 못 들겠다 싶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지인 소개로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심을 하고 가입을 했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제가 가입한 보험은 유병자 보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미 설계사와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데 보장과 보험료를 떠나서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돼서 문의드립니다. 제대로 다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렇게 알릴 의무 고지 위반을 좀 하신 것 같은 시청자분께서 연락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은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당뇨약도 드셨고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데 모르셨다가 나중에 내가 건강한 사람이 드는 보험으로 가입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알릴 의무 고지 위반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봐볼까요? 가장 좀 중요한 문제죠. 이거 같은 예. 경우는 자기가 보험을 제대로 가입한 줄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나중에 보험사에서 뭐 계속 나가진 않지만은 보험금 지급 상황이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이제 조사가 한 번씩은 나가요. 그걸 뭐 예. 이제 계속 뭐 매달 나가면 이제 보험회사도 귀찮겠죠, 많이.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어쩌다 나가는데 그걸 낼 때 고지 의무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합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알렸겠죠. 이분 상황을 보면은 시청자님 상황을 예. 보면은 알렸는데 아마도 설계사 분께서 이제 고지를 안 하고 그냥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연락 주신 이유도 내가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면 어쩌지? 보장을 못 받으면 어쩌지? 이게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제일 그게 될까요? 고민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아, 나 이것만 아니면은 예. 상관이 없겠지.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사례들은 좀 보시면은 되게 많습니다. 과거의 병력들을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A 씨가 이제 병력을 뭐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고지를 네. 안 한 거죠. 이 별거 아니겠지 한 게 진단 받은 게 뭐 유튜브나 아니면 경투부 관절염, 관절통, 그냥 예. 통증 같은 거 이런 건데 이런 걸로 병원을 가입하기 3개월 이전에 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보험금 청구 이런 건 안 했으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분 건강하구나 하면서. 예. 근데 알리로 사람이 분명히 고지를 한 상태에서 가입을 한 거죠. 그러다가 보험금 청구가 상황이 일어나니 보험회사에서 어쩌다 보니 조사를 나가게 돼서 예. 3개월 전에 병원 간 이력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못 받으면은 그나마 좀 상관이 없는데 못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보험이 계좌가 이제 강제로 해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해지가 될 수도 예. 있는 거군요. 해지가 당하면은 예. 그럼 냈던 보험료는 어쩌냐? 예.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해지 환급금만 받기 때문에 정말요? 이건 너무 손해죠. 그러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알렸는데 보험 설계사 분께서 깜빡하셨다면은 예. 어떤 분들은 좀 보험료 아끼겠다고 그렇죠. 이런 걸 일부러 숨기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 것 약간 같거든요. 있어요. 근데 예. 숨긴다기보다는 예. 기억이 안 나고 별거 아니겠지. 그냥 아니란 식으로 그냥 경각심이 있는 거죠, 그냥. 그랬다가 냈던 보험료까지 예.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여기서 그냥 약간 근육통이 있어서 아니면 좀 염자가 있어서 뭐 병원을 간 건데 그것도 꼭 고지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좀 마음 약한 설계사들은 그냥 뭐 그런 건 필요 없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알릴 의무 사항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예,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있을까요? 알리는 사연은 제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저 동그라미 크게 3개를 네. 쳐놨는데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에 해당되는 상황들이에요. 일단은 뭐 알리는 사항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통상적인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18가지 정도의 알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시청자분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면은 최근 3개월 이내에 1번에 해당되는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통하여 같은 밑에와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6번에 해당되는 투약이겠죠. 진단은 나중에 받았어도 가끔 약을 먹으니 이렇게 해서 투약을 받고 또 하나는 이제 4번에 해당되는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같은 밑에와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뇨약을 뭐 하루 이틀 먹고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를 하고 약물을 투여했기 때문에 30일 이상 약물을 투여했기 때문에 이거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럼 좀 마지막으로 5번에 해당되는 건 최근 5년 이내에 여기 10대 질병에 관해서 진찰 또는 검사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적이 있나? 여기에는 분명히 당뇨병이 체크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고지 위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가입하신 지 당연히 1년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약간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그 보험 설계사를 이제 민원을 거는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거죠. 이분은 3, 4년 전에 당뇨의 진단을 받았다가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당뇨약을 드시다가 지금은 괜찮으신 분들도 일단 그걸 꼭 알려야 되는 거죠. 그건 알려야 되죠. 왜냐하면 5년 예. 안에 검사를 받은 이 5번 알리로무 사항이 5번과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현재 아무 이상이 예. 없다고 하면 현 상태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제출하는 서류들이 구비 서류들이 있으니까 예. 그거를 제출을 하시고 고지를 하시고 일반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보험회사들이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 정확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 하여튼 고지를 정확히 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안 당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아픈 건 물론이고 지금은 괜찮더라도 예전의 병력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알려야겠네요. 예, 그게 최근 5년까지 보기 때문에 예. 보험회사에서 알릴 의무사항이 위반이 안 되고 6년 전에 걸린 거는 고지할 필요는 없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여기 사항이 체크 사항이 없으니까요. 예.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해당이 되는 거는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서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에서 뭐 보험료, 예. 보장 내용, 뭐 보험금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입 시점에서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이 18가지의 항목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안일한 식으로 체크를 안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런 알릴 의무 사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알릴 의무 사항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고지 의무의 중요한 사실 이런 것 같은 걸 보험회사에 꼭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왜 알리냐고 하면은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평가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어떠한 병을 갖고 어떠한 병원을 다녔는지 고지를 해야 이거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측정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할증을 좀 붙어도 나머지는 인수하겠다. 아니면 또 보험금 같은 경우를 좀 한도를 하향 조정하든가 아니면 담보 내용 자체는 이거는 빼고 다른 건 가입시켜주겠다는 조건부. 그러니까 부담보 같은 경우를 이런 거를 고지를 해야 여기 보험회사에서는 이거를 측정해서 그 사람의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인수를 하냐 거절을 하냐는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꼭 그러한 영향이 미치는 거는 중요한 사실은 인지를 하시고 회사에 알려야 회사에서 그거를 받아주냐 마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 325 조건이라고 간편보험 있잖아요. 유병자분들 이것도 알릴 의무사항 알려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18가지의 기존의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같은 경우 다 걸리니 난 도대체 어디 가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하지만 불과 2, 3년 전부터 시작되는 유병자 보험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의 알릴 의무사항은 간소화돼 갖고 딱 3가지 질문만 합니다. 일단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최근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최근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하지만 이 마지막 4번 최근 5년 이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는지 이 물어보는 사실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떤 회사는 이렇게 암만 보는 회사가 있고요. 어떠한 회사는 뇌나 심장까지 보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최근 5년의 부분을 꼭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좀 간소화돼 있는 더 그런 보험사를 찾아서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건강지보험 통과를 못하더라도 웬만하면 325 조건은 그렇죠.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분은 3, 4년 전에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고지를 못하셨어요. 이런 분 지금 리모델링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2가지로 제가 좀 나눠왔어요. 예. 첫 번째는 유병자 무해지 환급형으로 이제 비갱신형으로 이제 납입 기간은 20년을 잡아두고 90세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보고 유병자 보험 플랜을 잡아왔는데 이거에 대한 보험료나 담보 내용 같은 경우 좀 더 높일 수는 있지 좀 더 높이거나 할 수는 있는데 기준을 두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걸 꼭 고려하셔서 이걸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 유병자 무해정 비갱신인데 손해보험사에서 이제 상해 입원비나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는 1,000만 원씩이 아닌 50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간다. 어떤 회사는 30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꼭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뇌혈관하고 심혈관이 부족하니 그 밑에 하이버전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도 약간씩 있어야겠죠. 그래서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각각 1,500만 원씩 놓고, 골절 화상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20만 원씩, 뭐 대상포진이나 통풍 진단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100만 원씩 나오게끔,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 뇌혈관이나 심혈관 수술비, 그리고 각 특정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도 포함을 고려했을 때 보험료는 약 10만 원 미만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한도 부분을 좀 더 상향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이건 기준을 두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플랜을 좀 보시면은 이제 무해지환급형 암보험인데요. 이러한 암보험은 일반 고지사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유병자인데 어떻게 일반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데, 암보험 자체만은 5년 안에 암만 아니면은 가입이 되는 상품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선택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은 일반체인 보험료하고 비슷하게끔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암진보험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해보면은 암진단비 기본으로 3,000,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1,000만 원, 그리고 암 수술비나 항암 방사선 치료기 같은 경우는 각각 300만 원, 입원비나 암 요양병원 입원비 5만 원, 만 원, 그리고 말기암 이제 호피스 입원 치료비는 3천만 원씩 측정을 해도 20년 나 90세 만기로 했을 때 약 한 4만 초반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분산시켜서 들으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병력상을 고지해도 충분히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성렬 전문가님 계신데 첨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알릴 의무, 이제 고지 의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저희는 꼭 물어보고, 이제 고객분들이 알릴 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시는데, 아까 그 이훈수 전문가가 얘기를 했듯이 잊어먹고 말씀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그랬을 경우에 어떤 보험금을 좀 청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실사가 나오게 되게 되면, 이제 보험회사는 실사가 나오면 무조건 다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찾아내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알릴 의무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 알릴 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뭐 병원을 갔다 왔는데 뭐 감기로 그냥 간단하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감기약을 7일 이상 지워주진 않죠. 한 2, 3일 먹고 또 안 좋으면 한번 병원을 더 내원하세요 라고 했는데 2, 3일 약을 먹고 병원을 이제 감기가 나서 병원을 안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알릴 의무 고지할 곳이 없어요. 근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그거 갖고도 이제 딴지를 좀 많이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진짜 저희가 물어봤을 때 7일 이상 어떤 투약을 하셨는지, 7일 이상 투약을 안 하셨으면 고지할 의무는 없으신데 그것까지도 꼭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건 꼭 굳이 고지를 안 하셔도 되시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예. 보험회사, 제가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2년 동안 보험금을 한 번도 안 타고 2년 이후에 어떤 보험금을 타려고 했는데 실사가 나와서 알릴 의무 고지가 고지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강제해지라는 걸 시키는데요. 약관상에는 강제해지를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우리 저희 시청자님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시고요. 근데 보험회사 나오는 손해사정사 분들께서는 무조건 강제해지를 좀 시키시는 지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사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보험 약관에서는 절대로 강제해지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셔야 되시는 분은 계시고요. 내가 어떠한 중대한 질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숨기고 고지를 안 하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알릴 의무 사항에 7일 이상 투약을 받았거나 당뇨약이든 고혈압약이든 암이 걸렸든 수술을 했던 그런 거는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되시지만, 거기 알릴 의무 사항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는 굳이 고지를 안 하셔도 무방하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게는 사소하게 느껴졌지만 5년 안에 중요한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여러분들이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건 물론이고요.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병력 좀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 가입을 한 것 같다. 이런 걱정 있으신 분들은요. 재빨리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손해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의 병력상 참고해서 유리한 보험 정보 저희가 드릴 거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보험 상담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연결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문제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전에 보험 가입한 게 있는데요. 예. 주위 지인들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할지 좀 궁금해서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일단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시고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자,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1입니다. 네, 41살 되셨고요. 자, 지금 그러면은 종신보험, CI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가장 큰 상태인데 사망 보장이 필요하셔서 가입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100% 인지를 못하고 예. 가입을 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혹시 결혼은 하셨을까요? 네네. 아, 그럼 자녀분들이 지금 있으신 상태일까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가져갈지 살펴드릴게요. 지금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7년도에요. 무배당 삼성생명 변액 CI 종신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KB손해보험에 실비까지 가입하고 계시네요. 지금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5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지인들과 비교해 보니까 일단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가장이시라고 하는데요. 보험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지 이은수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릴게요. 일단 네. 삼성생명의 변액 CI 종신보험이 있는데 일단 종신보험 상품이라는 건 사망 보장하는 상품인데 이 CI에 해당되는 상품은 종신보험주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 이유는 중대한 이제 질병이나 화상 또는 말기 신부전증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가입 금액에 대해서 80% 또는 50%를 그 중대한 질병이나 걸렸을 때 선지급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진단비 개념이기 때문에 이 보험 자체가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입원이나 수술 특약 그리고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암 진단비, 암 수술비 같은 경우 전부 다 3년 갱신으로 돼 있어요. 예. 3년 갱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부담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험금도 보험료도 부담이 되는데 3년마다 계속 갱신되는 특약들이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드실수록 좀 위험률 때문에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90%, 80%, 급여예선 90, 비급여예선 80, 그리고 세 가지 특약, 비급여 MRI라든가 도수치료, 그다음 비급여 주사료 같은 경우는 70% 정도를 환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거 실비는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되고요. 문제는 삼성생명의 변액 CI 종신보험인데요. 지금 현재 납입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41살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20년을 24년을 더 내야 돼요. 근데 그 전에도 3년이라는 세월을 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보험료를 너무 많이 길어요. 지금 현재 나이대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약간의 지금 건강하시다고 하니까는 좀 3년 동안 낸 거는 아까워도 앞으로의 낼 보험료나 앞으로의 낼 보장 범위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고려하신다면은 과감히 해지를 하시고 예. 손해보험사에 무해지 환급형이라든가 저해지 환급형 같은 상품으로 좀 보장 범위는 넓게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좀 하자고 하면은 손해보험사의 무해지 보험으로 20년 납 그리고 약 90세 만기 정도, 100세 만기도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장금을 줄여들기 위해서 90세 만기로 설정을 했고요. 암진단비 뭐 3천, 유사암비 1,000, 그리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비는 2,000씩까지 주는 회사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크해 보셔서 가입을 하시고요. 수술비나 입원비도 각각 넣어갖고 이러한 여기 보장, 그러니까 보장 범위에 대해서도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보험료는 약 10만 원 초반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자녀가 있으시니까 자녀가 좀 커서 앞으로의 경제 활동을 할 때까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기보험, 생명보험사에는 정기보험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 정기보험이라는 걸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사망을 했을 시 그 사망보험을 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고 종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하고 한 4, 5만 원대로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추가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듣고 계시죠? 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이성렬 전문가님께서 추가 말씀해 주신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윤수 전문가가 그 얘기를 많이 해서요.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이제 저희가 CI 종신보험 오늘 저는 이제 정말 간만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 CI 종신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정말 많았는데 이 CI 종신보험을 가입하려고 생각하셨던 거는 나중에 뭐 연금으로 뭐 전환이 된다 뭐 그래서 가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안에 이제 그 갱신 담보가 워낙 많아서 이 갱신 담보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뭐 납기는 65세 납이지만 이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이 갱신 담보는 전혀 필요가 없는 담보이기 때문에 요건 당연히 뭐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했던 수술비 담보를 좀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 암하고 뭐 뇌, 그다음에 심장 쪽, 그리고 뭐 100일대 질병 수술비나 뭐 21대 뭐 등등등 수술비 쪽으로 조금 많이 준비를 하셔서 손해보험 쪽으로 뭐 KB에 실비가 있으시니까 뭐 KB 쪽도 괜찮으시고요. 보험은 한쪽으로 그냥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그래서 뭐 KB가 싫으시다면 뭐 다른 보험사도 있으시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이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준비를 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보고요. 좀 이제 그리고 주어지는 보험료는 뭐 연금이든 뭐 저축이든 그런 거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저는 낫다고 좀 봅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가지고 계신 삼성생명의 CI 종신보험은 가성비 측면에서 지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저희가 무해지 상품 좀 이용해서 저렴하게 필요한 진단비와 수술비로 좀 넣어드렸고요. 수술비 특히 신경 쓰시라고 이성렬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고 10만 원 초반대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보험료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맞춤 설계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